2025년 2월 21일 세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빗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이 발생합니다. 피해액 15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원. 범인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그룹.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공격의 시작이 개발자 한 명의 맥북이었다는 겁니다. 바이빗은 두바이에 본사를 둔 세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보관하기 위해 세이프 월렛이라는 멀티시그 지갑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멀티시그란 여러 명이 동시에 서명해야 거래가 승인되는 보안 체계입니다. 열쇠가 여러 개 필요한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한 명이 뚫려도 안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라자루스 그룹은 금고 자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금고의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공격은 2월 4일에 시작됩니다. 타겟은 세이프 월렛의 개발자 한 명. 라자루스 그룹은 이 개발자에게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을 실행합니다. 투자 시뮬레이터로 위장한 악성 도커 컨테이너를 다운로드하게 만듭니다. 파일 이름은 MC 베이시 스탁 인베스트 시뮬레이터 메인. 주식 투자 시뮬레이터처럼 보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개발자가 이걸 실행하는 순간 맥북은 북한 해커의 손에 넘어갑니다. 이 악성 코드는 맥북에 저장된 AWS 세션 토큰을 탈취합니다. AWS 세션 토큰이란 쉽게 말해 회사 클라우드 서버의 만능 출입증입니다. 2월 5일부터 17일까지 무려 13일 동안 북한 해커들은 세이프 월렛의 AWS 인프라 안에서 활동합니다. 이들은 익스프레스 VPN과 칼리 리눅스를 사용해 접속 흔적을 숨겼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들이 해킹당한 개발자의 근무 시간에 맞춰 활동했다는 겁니다. 개발자가 일할 때만 접속해서 비정상 접근 탐지를 완벽하게 회피합니다. MFA, 즉 다중인증도 뚫었습니다. 직접 MFA를 등록하지 않고 이미 인증된 세션 토큰을 가로채서 12시간짜리 인증창을 통째로 탈취한 겁니다. 2월 19일, D-Day 이틀 전, 해커들은 세이프 월렛에 AWS S3 버킷에 접근합니다. 여기에 저장된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를 수정합니다. 파일 이름은 app voice BC9031 BFA 경삼 DA47JS. 이 코드 안에 두 가지 함수를 심습니다. 첫 번째는 활성화 조건. 바이빗의 콜드 월렛 컨트랙트 주소가 감지될 때만 작동하도록 설정합니다. 두 번째는 거래 조작 함수. 서명 검증과 유효성 검사를 우회해서 이체 목적지를 바꿔치기 합니다. 다른 고객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바이빗만 노린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2월 21일 바이빗 직원들이 일상적인 콜드 월렛 이체를 진행합니다. 멀티시그 서명을 위해 세이프 월렛 인터페이스에 접속합니다. 화면에는 정상적인 거래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체 주소도 정상, 금액도 정상. 하지만 이 화면 자체가 가짜였습니다. 서명자 전원이 승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실제로 실행된 건 델리게이트 콜. 콜드 월렛의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를 악성 버전으로 교체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악성 컨트랙트에는 sweep ETH, sweep ERC20이라는 함수가 포함되어 있었고 추가 멀티시그 승인 없이 40만 이더리움, 약 15억 달러를 북한 해커의 지갑으로 전송합니다. 코드는 실행 직후 수분 만에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흔적을 지운 겁니다. 탈취 직후 세탁이 시작됩니다. 기존 북한 해커들은 토네이도 캐시 같은 믹서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략이 달랐습니다. 속도전. 48시간 만에 1억 6천만 달러를 세탁합니다. 이더리움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솔라나 등 여러 블록체인으로 분산시킨 뒤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변환합니다. 3월 20일 기준 탈취한 이더리움의 86%가 비트코인으로 전환 완료. TRM 랩에서는 이 전략을 플루드 도조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추적 인프라를 압도적인 속도와 물량으로 무력화시키는 전략입니다. 2월 26일 FBI가 공식 발표합니다. 범인은 트레이터, 라자루스 그룹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북한은 2017년부터 총 5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8억 달러. 전 세계 암호화폐 도난의 35%가 북한 소행입니다. 그리고 이번 바이빗 한 건이 2024년 전체 실적의 2배입니다. 같은 수법이 와즈렉스 2억 3천만 달러, 레디언트 캐피털 5천만 달러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건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공급망 공격은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립니다. 15억 달러를 지키는 멀티시그 시스템이 개발자 한 명의 다운로드 폴더에서 무너졌습니다. 둘째, 프론트엔드를 믿지 마세요. 화면에 보이는 것과 실제 실행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서명 전 원본 트랜잭션 데이터를 반드시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AWS 세션 관리. 12시간짜리 세션 토큰이 MFA를 무력화했습니다. 세션 유효 시간을 최소화하고 IP 바인딩을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 워크스테이션은 그 자체로 인프라의 일부입니다. 출처 불명의 프로그램은 절대 실행하지 마세요. 당신의 다운로드 폴더가 2조 원짜리 금고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안하는 개발자였습니다. 이런 실제 해킹 사건 분석 매주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